이번 주 이야기는 서울로 올라온 희우가 본격적으로 조태섭 잡기에 나서는 과정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조태섭을 잡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필요하고 집요할 정도로 잘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희우가 공언했던 장희련은 붕괴 직전에 몰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조태섭의 심기는 더욱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조태섭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부터 정리하자면 김석훈은 희우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고 희우는 김산을 벗어나 서울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톱을 감추고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과연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과 대결해서 어떻게 승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시장과 경찰서장 등 유체파와 연루된 자들은 체포되었지만 국회의원은 조태섭 사람이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를 잡아넣지 못해 아쉬웠지만 조태섭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면 이 문제도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희우는 김석훈의 행동대장인 장일현부터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석훈이 희우를 불러 직접 믿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수상했죠. 누구도 믿지 않는 자가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전석규 책상 밑에 도청기를 숨겨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희우는 이를 역이용해 김석훈이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밀클럽의 실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은 희우는 그곳에서 조태섭과 독대까지 했습니다. 운영자가 신규 회원과 독대하는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조태섭은 희우가 탐났습니다. 전생과 달리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은밀하게 조태섭을 지지하는 존재들을 제거하려는 희우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희우는 그들 안으로 손쉽게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미래포럼에서 만난 성진미와 장희련을 엮은 것은 팔에 제대로 드러나죠. 전생에 자신이 수사했던 사학비리 성진미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죄 없는 이를 죄인으로 만드는 장희련을 엮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희우에게 신기하게 다가온 것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던 미래전자 사장을 소환하는 패기를 보였죠. 이 일로 장희련에게 질타받고 사건까지 빼앗긴 민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민수는 원작처럼 희우의 편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지검장 호출을 받은 희우를 보내며 표정이 이상한 것은 질투라기보다 희우가 조태섭의 편에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강자가 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표정이라는 의미죠. 전생에도 악랄했던 장일련은 조태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약한 자를 골라 범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의대생이 여대생 살인 사건 용의자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호재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범죄자 만들어도 항의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련의 행태를 보고 희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련을 칠 작전을 세우고 김산에서 함께 올라온 이들과 분담했죠. 조태섭의 돈줄인 미래전자 사장을 위해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그들은 희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전생의 기억들과 일 잘하는 김산지청 오 수사관을 통해 여대생 살인 사건 유력 후보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 수사관이 보내준 목록에서 전생을 살았던 희우는 연쇄살인마 강덕구 이름을 발견하죠. 다른 이들이라면 강덕구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미래를 아는 희우에게는 쉬웠습니다. 직접 수사하면 정체가 드러나기에 규리에게 부탁한 희우는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마쳤습니다. 희우의 기인 중 하나인 강민석 변호사에 부탁해 의대생을 돕게 하고 법정에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판사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의대생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장희련의 범인 만들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규리가 법정에 들어섰고 장희련은 공소 취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진범이 잡힌 사건에서 이 재판은 무의미했으니 말이죠. 희우의 추측처럼 강덕구가 범인이었고 경찰들이 하는 잠복 수사를 검사 둘이 직접 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으로 그들은 범행 현장을 목격합니다. 규리와 구 검사만으로는 잔인한 범죄자를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 검사를 구한 것은 희우의 제자가 된 연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범죄자라 해도 연석에게 맞서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사패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며 다시 언론은 미래전자 사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위기를 맞은 것은 장희련이었습니다. 희우가 친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들었으니 말이죠. 국대예술재단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석규를 찾아 김석훈의 지시라며 수사를 무마하려는 행동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청하고 있던 김석훈은 이번 일도 망쳐 조태섭에게 망신 준 이련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더욱 조태섭은 장일련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리하라 합니다. 돈줄인 미래전자 사장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가 필요했고 이는 검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문제라는 여론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당연히 장일련일 수밖에 없죠. 조태섭에게는 국대예술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빠르게 수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태섭을 잡기 위해 그들의 수족을 끊어내고 있는 희우의 대결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수가 희우와 마찬가지로 조태섭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문제는 전생에 희우처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불안합니다. 희우가 환생한 그곳에서 민수가 자신처럼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희우가 이를 알고 민수를 어떻게 구할지도 궁금하네요. 시원한 사이다를 보여주는 희우가 다음 단계인 김석훈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